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임플란트 역시도 제대로 된 임플란트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정보도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신 다음에 정말 만족해서 내 치아처럼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굉장히 불편해서, 그리고 임플란트 한 주변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치과에 가보면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손을 안 댈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 한 병원으로 가봐라. 이거는 임플란트 한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치과사들 사이에 그런 불문율 같은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을 올렸다고 하면 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룰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제가 한 수술에 대해서 다른 치과사가 어떤 커멘트를 하는 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저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그 치과랑이 그 치과가 없어졌거나 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긴 거를 다른 치과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서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요즘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과거에 한 데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재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하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 주변에서 자꾸 피가 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날 뿐이지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환자가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치료 전 상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이 치아는 어떻게 보면 맨 끝에 제2 대구치 자리인데, 제2 대구치 자리인데 치아가 한 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부위에 임플란트 두 개를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임플란트라는 거에도 굉장히 이제 컨셉이라는 게 있는데, 한때는 이제 굉장히 임플란트가 초창기일 때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상가의 스타일마다 굵은 임플란트 치아 한 개 대구치가 빠졌다 하면 큰 힘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심어서 힘을 분산을 시키는 게 더 튼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이제 한 개만 굵은 걸 심어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임플란트를 두 개 심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심지어 치아 한 개 뽑혔는데 세 개를 심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적으로 생각하면 응력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는 임플란트가 여러 개일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문제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너무 가까이 식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의 뼈가 다 그냥 자동적으로 녹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간격이 중요해요.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2, 3mm 이상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러면은 붙여서 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한 거고, 하나짜리 심고 굵은 걸 심는 게 낫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라서, 예전 컨셉으로는 정말 이게 맞는 거지만 지금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뼈가 이제 녹은 거라서 이거를 갖다가 피가 나는 걸 해결하려면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를 하면 되는데, 환자분의 뼈가 이제 다 녹았고 여기가 교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결정할 때는 어쨌든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치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이 위쪽에 보철물,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보철물의 모양을 잡고 그 다음 센터 부위에 임플란트 위치를 식립을 하고 어느 정도 깊이로 심을지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컨셉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본 떠가지고 위에 보철물을 어떻게든 맞춰 넣는 타입이었고, 지금은 나중에 보철물이 들어갈 자리를 위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아래 임플란트 위치를 잡기 때문에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했어요. 임플란트 제거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키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아니면 키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변 본 삭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트래핀 발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개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수술이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한 날 바로 임플란트 식립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환자는 고생을 하면 되셨고,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던 임플란트가 이렇게 한 개짜리로 바꾼 거고, 좀 깊게 식립을 하고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하나로 깔끔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두 개짜리 어금니가 이렇게 하나로 교합 평면이 좁았던 게 커다랗게 원래 교합 평면처럼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개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도 훨씬 잘 씹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너무 만족해하고 가족분들까지 저희 병원에 모두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 때문에 임플란트 한 부위가 자꾸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임플란트 주위염에 생겨서 치주질환이 생긴 거라고 하면은 그게 치유가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은 당연히 치유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임플란트 절반 이상이 이미 치조골이 녹았다고 하면 재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재수술을 할 때는 이제 좀 덜 힘드시려면 그런 경험이 많은 임상가를 찾아야지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